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자, 이런 장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투더문 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기린이분들 계좌는 모두가 빨강 엄청난 빨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투더문 쭉쭉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라면 2개를 맛있게 끓이는 법, 하반기에는 식품주가 뜬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대여가 또 온다. 참고로 7월달에 온다고 하는군요.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중복 청약도 기대해볼 수 있겠군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까먹지 마세요. SKIT 상장일입니다. 모두 최고가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상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장이 좋아서 이렇게 한번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괜찮으신가요? 어쨌든 오늘 장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위에 보시다시피 맑음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1.7%나 상승, 코스닥도 1.5% 상승, 거의 몇 개월 정도에 한 번밖에 없는 엄청난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지난주부터 시장을 끌고 온 금융투자, 말 그대로 기관이 끌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1조나 매수했군요. 그리고 외국인은 장 초반에 조금 매도하나 싶더니 장 중반부터는 야, 금융투자가 심상치 않다 라고 느꼈는지 그때부터 매수세로 돌아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락 종목을 보시면 코스피 688 종목 상승, 175 종목 하락, 코스닥도 885 상승, 426 하락. 코스닥은 2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거의 대부분 7, 80%에 가까운 종목들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조금 뒤에 확인하겠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도 올랐기 때문에 모두가 해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동을 보시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개인분들이 1조 2천억 매도, 기관이 1조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8,200억을 금융투자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올랐으면 매도를 할 만도 한데 연기금이 461억 원이나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풍선의 크기가 줄어서 기계적인 매도는 떠나가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혹시나 주가가 떨어지게 되더라도 연기금이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연기금은 산다. 최근 5일 중에 4일이나 사고 있군요.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체크하자면 삼성전자가 유의미한 상승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일선, 21선, 61선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걱정을 딛고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끌고 올라가게 되면은 코스피는 3,300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얼마 남지도 않았죠. 앞으로도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코스피 상위주가 조금 더 크게 오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NC소프트, 그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속을 애태우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6% 정도의 상승을 해내면서 투자자들의 기분을 풀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오늘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최근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월 화만 하더라도 공매도가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뿅망치를 맞는 애들은 게임주, 바이오 이런 애들이 맞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매도 전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열리고 나니까 다시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반등 시작한 지 한 2,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양봉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봐도 되고 그리고 공부해볼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일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떨어져 있는 게임주, 그 다음에 바이오 꼭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마지막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홀딩스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류주, FNF, 화승엔터프라이즈 이런 기업들이 쭉쭉 올라가는 말 그대로 달로 가고 있는데 이 휠라홀딩스는 많은 주주분들의 속을 썩이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는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기릿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휠라홀딩스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어쨌든 이 휠라홀딩스를 보고 배워야 될 점은 결국은 실적이 나오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간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6% 상승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한항공 주주분들은 앞으로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오늘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요. 자,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기린이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 남아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귀염귀염하게 바꿔봤습니다. 괜찮죠? 뛰는 곡물가의 식품주 줄줄이 신고가, 아래 보시면은 곡물 지수라는 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옥수수 선물이 지난주 8%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밥상 물가도 올라가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아니 길이 우리는 옥수수 안 먹는데 그게 왜 올라? 그런데 그 옥수수를 먹는 동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물들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먹는 게 비싸졌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식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시간차가 존재하겠지만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 식품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라는 건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식품주는 지난 수개월 동안 시장에서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발 직후 집콕주로 불리며 주가가 가파르게 뛰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실적 역기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저 효과라는 거는 작년에 저 기릿이 수학 시험을 봐서 1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을 봤더니 5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칭찬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점수가 5배나 뛰었는데요. 그거를 바로 기저 효과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반면 작년에 저 기릿이 수학을 9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이 조금 어려워서 85점을 맞았어요. 둘 다 잘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기릿은 칭찬을 받기는커녕 하유 기릿 잘하는 애가 왜 이거밖에 못했니? 더 열심히 하렴. 이라면서 잔소리를 듣겠죠. 그게 바로 역기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기저 부담 때문에 올해 들어 4월까지 코스피가 9.5% 상승하는 동안 음식료 지수 오름폭은 5%밖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그 말은 주가는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한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한 번 찬밥이 영원한 찬밥은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던 경험을 두고 저가의 매력이 있다는 분석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실적 우려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요. 그래서 최근 증권사들은 오리온, 동원 F&B 등의 매수 의견을 내는데 그 주된 근거로는 저평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가 인상 강도가 강해지면서 실적 추정치가 점차 상향될 수 있는 하반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여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한 번쯤은 식품주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특허 풀리나 백신 위탁 생산 업체 주가 강세. 이 뉴스 때문에 최근 바이오가 흐름이 좋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이오가 쭉쭉 뻗어나갈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들이 많은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CMO가 뭔가 의약품을 양산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일종의 장치 산업이다. 반도체의 파운드리 기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거를 아무나 만들 수는 없겠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생산 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백신 지재권이 풀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허가 풀린다고 해도 양산을 위해서는 공정 관리 능력과 기술 등이 필수적인데 이런 점에서 한국의 의약품 CMO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코로나 백신 생산 기지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한이길이 이거 국뽕 아니야? 한번 팩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은 선진국보다 뒤지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강점이 있는 한국은 CMO 사업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회계법인인 BDO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CMO 총 생산량은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라고 합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CMO 업체들의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 주자가 뭘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개 기업들이 있을 것 같군요. 그리고 이렇게 CMO 업체들 뿐만 아니라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복제 생산하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의 주가도 상승세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죠?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의 큰 축이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바이오가 지금 현재 만점 바닥에 있는데 이거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삼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괜찮죠. 하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바닥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번쯤은 꼭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니 그런데 길이 이거 바이오는 좀 무서운데 뭐 다른 방법 없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주식은 현재 하고 있지 않고요. 그 이유는 바이오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저 길이시 바이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ETF가 또 해답이 될 수 있겠죠. 바이오에 관련된 ETF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길이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쩌다 아반꿀, 미국 아크인베스트가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곧 20% 찍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크의 투자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자,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는 들고 있던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가 이번 주에만 10%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171%라는 괴물 같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배당은 거의 없지만 눈부신 상승률에 끌린 전세기 자금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캐시우드를 돈나무 언니, 돈나무 누나 이렇게 부르면서 열광했죠. 그래서 무려 ARKK를 이달 초 기준 4,900억이나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ARKK의 부진한 성과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고점 대비 이미 31%나 하락했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반꿀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매매하는 종목은 매일 노출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공격적인 매수 방식이 월가를 불편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는 15%나 급락한 트위터를 대거 사들이기도 하고요. 펠로톤이라는 운동기구 업체는 아동 사망사고 때문에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15%나 급락했는데 이 종목 역시 대거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공격적인 매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기릿은 이거 듣고 무릎을 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한 해 대박을 친 펀드는 다음 해에는 대박을 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지? 실력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펀드 특성상 작년에 대박을 쳤다는 것은 비싸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주식이 2년 이상 쭉쭉 뻗어나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당연히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두 해 연속 대박을 치기는 어렵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생각인데 저 기릿은 이걸 보고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말쯤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2%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성장주에 올인하는 아크인베스트 상품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고 하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여름 10% 안팎 단기 조정장이 있다고 하는군요. 겁먹지 말고 승부 걸어라. 자, 미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코스피 10% 떨어지는 이유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내용을 정말 짧게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는 소식에 안도 랠리를 펼쳤다. 정말 웃기죠?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있나 그걸 봤는데 생각보다 나빴대요. 그 말은 아유 우리 경제가 안 좋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유 다행이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테이퍼링을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우평균 그리고 S&P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한 주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주식이 참 재밌죠. 경기가 좋다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나쁘다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그렇다고 조급한 마음에 뛰어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름에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올 테니까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10% 안팎 주가 조정을 예상하는데 다들 공포에 질려 도망가야 한다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그때 겁먹지 말고 매수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같이 공부했죠. 떨어져 봐야 한 달이고 그 다음에 그때 떨어져 봐야 한 10% 정도 빠지는데 그때가 과거를 비춰보면 무조건적으로 매수할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저가 매수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가가 떨어지는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가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동안 경기 회복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생길 수 있는 실망감, 아까 배웠던 그 단어를 넣을 수 있겠군요. 기저효과가 아니라 역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주가 하락이 오면 코스피는 3,000 아래, S&P 지수는 4,000 아래가 올 수도 있는데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진입하자. 그리고 그때 진입할 때는 5G 인프라와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패러다임, 또 비상장 기업 지분 인수를 통한 코로나식 설비 투자에 주목해보라고 그는 조언했다고 하는군요. 최근 5G 때문에 많은 기린이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 길이 또 5G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라면 2개는 물 2배를 넣어야 되는 공식 맞나요? 자, 이거는 경제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경제적입니다. 왜냐고요? 라면을 사서 라면을 끓였는데 맛이 없으면 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어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당연히 치킨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라면을 맛있게 못 끓이면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맛있게 라면 2개를 만들 수 있는 조리법은 뭘까요? 농심, 오뚜기 등 라면 제조사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라면 2개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냄비 2개로 표준 조리법에 맞춰 끓여 먹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 끓여 먹으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끓이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직접 끓여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실험들을 해봤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면 2개를 끓일 때는 물의 양을 2배를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정말 당연한데 저 기린이 또 무릎을 쳤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라면 2개 끓여보셨죠? 그런데 물 2배를 넣으면 맛이 밍밍해집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나는 적정 용량대로 딱딱 넣었는데 왜 밍밍하고 1개를 끓일 땐 괜찮을까? 그 이유는 바로 1개를 끓이나 2개를 끓이나 증발하는 물의 양은 똑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개 끓일 때는 그 증발하는 물량까지 계산해서 딱 물량이 550ml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하지만 2개를 끓일 때도 증발하는 물이 2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을 2배로 넣으면 당연히 밍밍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표준조리법의 2배에서 약 15%를 빼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550ml 곱하기 2면은 110ml 거기서 15%를 뺀다면 한 950ml 정도를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린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라면 950ml로 2개 어떠신가요? 다음 뉴스입니다. 도지코인은 사기다. 머스크 농담에 32% 폭락. 이게 자산일까요? 네, 어쨌든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지코인의 시총이 100조가 넘는다고 하죠. 자, 이때까지 SNL에 출연하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도지코인이 쭉쭉 올랐는데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SNL에서 뭐라고 했냐? 도지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30% 이상 폭락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졌지만 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뉴스를 보자면은 일론 머스크가 달나라 여행을 할 때 이 도지코인을 진짜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 정도의 파격 행보를 하고 있군요. 어쨌든 도지코인 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보유하고 계신 기린이분들 진정으로 야수의 심장이십니다. 외모 가꾸는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 성장 전망. 이제 남성분도 많은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MZ세대를 포함한 10대, 20대 청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에서 깨끗한 피부에 관심을 두는 남성이 많아진다며 국내 기업이 중국 남성 전용 화장품 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남성 화장품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7.7%나 커졌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주요 소비자는 18에서 25세 남성으로 전체 남성 화장품 소비자의 59%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에서 30세가 21%나 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 뭘 사나라고 봤더니 립밤, 코팩, 클렌징 폼, 선크림, 마스크팩, 눈가주름 팩, 피부 에센스 이런 것들을 매수한다고 하는군요. 자 그리고 갈수록 중국이 화장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정말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벌어봐야 100만 원을 번다고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먹는 거 쓰고 나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먹는 거를 4배로 먹진 않죠. 그 말은 잉여 자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잉여 자금이 생기게 되면 명품 소비나 아니면 화장품에 소비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이렇게 화장품 시장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주가 뭐냐? 저 기리씨 생각했을 때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코스맥스. 제가 알기로는 세계 1위 화장품 ODM 업체이죠. 그래서 수많은 중국 업체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카카오뱅크 장외시장에서 시총 41조 주가 거품 논란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비싸면 이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IT를 비롯해 공모주 청약이 연일 대박을 터뜨리면서 아직 터뜨리진 않았습니다. 내일이 돼봐야 알겠죠. 그런데 이런 흐름 때문에 장외에서 상장 전에 대여를 미리 낚으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외에서 가장 핫한 기업은 단연 카카오뱅크라고 하는군요.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기에 걸맞게 카카오뱅크의 장외가는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는 연초 7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현재 거래가와 총 발행 주식수를 곱해 산출하면 기업 가치는 무려 41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41조 원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가 얼마나 고평가됐나 한번 봤더니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의 펄을 봤더니 360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360이라니 대단하죠.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바이오 주식이라고 해도 이 360은 충분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금융지주사인 KB금융은 6.8배, 신한지주는 6.1배, 하나금융은 5.2배,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은 6.08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해당 업종의 평균 펀은 5.9배인데
현재 지금 카카오뱅크는 360이라고 합니다. 물론 빠르게 성장하고 있겠지만 싸다라고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10조 원에서 20조 사이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장외가는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15일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상장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6월 안에 심사 결과가 나오면 오는 7월에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이렇게 장이 좋은 날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기린이 분들의 계좌는 빵빵할 수밖에 없겠죠. 자, 기린이 분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즐거운 경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린이셨습니다. 빠이요.